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말하기 정말 힘든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분 계실까요? 저는 올해 65살 김미자입니다.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죠. 3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컸죠. 이 큰 집에 혼자 남겨지니까 밤마다 울었어요.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모실게요. 우리 같이 살아요.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자구나. 며느리도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라고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도 친절했고 손주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8살 준호, 5살 지은이. 제 삶의 기쁨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 미자는 대학 때 전공을 살려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고 아들 동현이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둘 다 일을 하니 제가 집안일을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던 게 어느새 어머니,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은요. 제 며느리는 이 집의 여왕이 됐어요. 아니, 여왕이 아니라 폭군이 됐어요. 저는 투명인간이 됐고요.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건 제 손주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그건 제 아들이 며느리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거든요. 엄마, 와이프가 교육 전문가니까 알아서 할 거예요. 이게 제 아들이 매번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늙고 힘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가 됐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며느리가 시킨 대로 정확히 7시에 아침 준비를 마쳐야 하거든요. 1분이라도 늦으면요. 며느리 눈초리를 받아야 해요. 그 차가운 눈빛,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썰면서도 시계만 쳐다봤어요. 5분 남았다. 서둘러야 해. 그때는 몰랐죠. 이 지옥 같은 일상이 곧 무너지기 시작할 줄은요. 할머니,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제 손주, 겨우 8살인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새까맣게 깔려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휘청거리고요. 준호야,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요. 8살 아이가 피곤하대요. 그때 5살 지은이도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할머니, 나도 피곤해. 어제 몇 시에 잤어? 12시 엄마가 책 읽으라고 했어. 여러분 들으셨어요? 겨우 5살인 아이가 자정까지 공부를 했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딸깍딸깍. 복도 끝에서 며느리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이들 몸이 화들짝 굳었어요. 마치 사자 앞에 작은 토끼처럼요. 저도 모르게 등이 굽혀졌고요. 며느리 앞에서는 저도 항상 작아져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어머니, 아침 준비 다 됐어요? 며느리의 첫 마디. 인사가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응, 다 했어.
식탁 닦아 쓰셨어요? 어제 물기 그대로 있던데. 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식탁에 앉았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투인가요? 저를 식모로 대하는 거 맞죠? 그날 아침 며느리가 냉장고에 3시간표를 붙였어요.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빈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애들아, 오늘부터 일정 바뀌었어. 아침 6시 30분 기상, 7시 30분부터 피아노 3시간, 10시 수학 9시간, 점심 30분, 오후 12시 30분부터 또 피아노 3시간, 3시 30분 영어, 저녁 후 독서 2시간. 준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럼 놀이 시간은요? 놀이? 너 의사 되려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해. 의사요. 며느리는 손주들을 꼭 의사로 만들겠대요. 8살, 5살짜리를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자야,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쉬게 해주면 안 될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어머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지금 아니면 늦어요. 의대를 가려면 4살 때부터 준비를 해야 해요. 그리고 피아노는 필수예요. 대회에서 상 받으면 대학 갈 때 점수에 반영돼서 꼭 해야 해요. 어머니가 교육에 대해서 뭘 아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교육에 대해 모른다. 여러분, 저는 동현이를 서울대를 보낸 사람이에요. 제 아들은 정말 잘 자랐고요. 그런데 며느리 눈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늙고 쓸모없는 시어머니일 뿐이에요. 그때 아들이 나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늦었어요. 와이프가 교육 전문가잖아요. 와이프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예요. 문이 쾅 닫혔어요. 저와 손주들만 남겨둔 채로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의 말은 법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아무 힘도 없다는 걸요. 며느리는 손주들을 피아노 방으로 데려갔어요. 애들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콩쿠르 준비 들어간다. 틀리면 다시, 또 틀리면 또 다시. 완벽할 때까지 해. 알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피아노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곧 메트로놈 소리와 며느리의 날카로운 지적이 들려왔어요. 틀렸어. 다시. 집중 안 해? 다시.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교육인가?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이건 학대인가? 여러분, 이게 교육인가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잠깐 외출했어요. 저는 그 틈에 손주들에게 간식을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가 호떡 만들었어. 조금 먹자. 준호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응, 우리끼리 비밀. 지은이도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할머니 호떡이 제일 맛있어.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5분도 못 갔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애들아, 뭐 먹고 있어? 어머니, 제가 간식 금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 아이들 손에서 호떡을 빼앗았어요. 앞으로 할머니가 주는 거 먹지 마. 알았어? 여러분, 제가 손주들한테 간식 하나 줬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교육에 대해서 뭘 아세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뭔가가 싹트고 있었어요. 분노. 너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요.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일찍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아침을 더 일찍 준비하래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준호야,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 오늘 일정 빡빡해. 준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5분만 더요. 5분. 너 정신 차려. 의사 되려면 이 정도도 못 참아? 빨리 일어나.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와 지은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두 아이 모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좀비처럼 멍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나 졸려. 지은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은아, 어제 몇 시에 잤어? 12시. 준호는? 1시요. 피아노 연습하다가요. 여러분, 들으셨죠? 8살이 새벽 1시, 5살이 자정이에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교육인가요? 이건 학대잖아요. 며느리가 식탁에 앉더니 또 시작했어요. 어머니, 밥 좀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거 미지근해요. 아, 미안해. 다시 데울게. 됐어요. 다음부터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국은 간 좀 약하게 해주세요.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먹어요? 다들 건강을 생각하는데. 알았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요. 65년을 살아온 이 할머니가 며느리 앞에서는 초등학생도 못 되는 존재였어요. 애들아, 밥 빨리 먹어. 피아노 연습 시작해야지.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친구 생일 파티 있는데 갈 수 있어요?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생일 파티? 너 지금 장난해? 콩쿠르가 한 달 남았는데 생일 파티?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알았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미자야, 아이들 좀 쉬게 해줘. 친구 생일 파티 한 번쯤은 가도 되잖아.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아세요? 지금 놀면 나중에 후회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의사 만들어야죠. 얘들도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세요. 집안일이나 하라고?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니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아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문만 보고 있었죠. 동현아, 내 생각은 어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아들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 미자가 교육 전문가니까. 미자 말이 맞을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나갔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의 말이 법이고 아들은 며느리의 꼭두각시고 저는 그저 투명인간일 뿐이라는 걸요. 피아노 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야, 이 부분 틀렸어. 다시, 왜 집중을 안 해? 다시, 손가락 힘 빠졌어. 다시. 메트로놈 소리가 빠르게 울렸어요. 똑딱 똑딱 똑딱. 마치 시간이 채찍질하는 것처럼요. 저는 유리문 너머로 준호를 봤어요.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며느리 분노가 쏟아질 테니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손주들의 고통을 저는 고스란히 들어야 했어요. 틀렸어. 다시. 집중 안 해? 다시. 며느리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준호의 작은 흐느낌이 들렸어요. 엄마, 손가락 아파요. 그게 뭐가 아파? 이런 것도 못 참으면 넌 나중에 뭘 할 수 있겠어? 참아. 계속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게 교육인가? 이건 학대잖아.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무서웠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돈가스와 샐러드요. 하지만 며느리가 식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기름기 너무 많아요. 애들 건강 관리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됐어요.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간식 절대 주지 마세요. 제가 허락한 것만 주세요. 알았죠? 알았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65년을 살아온 이 할머니가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준호와 지은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며느리 눈치를 봤어요. 한 숟가락 뜰 때마다, 한 번 씹을 때마다 며느리 반응을 살폈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요. 준호야, 빨리 먹어. 30분 안에 다시 피아노방 들어가야 해. 준호가 밥을 급하게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목에 걸린 듯 기침을 했어요. 천천히 먹어도 돼.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천천히 먹으라면서 30분 안에 끝내라니요. 모순된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다시 피아노 방으로 데려갔어요. 오, 연습 시작이야. 오늘 안에 이 곡 완벽하게 외워야 해. 못 외우면 저녁 없어. 알았지? 못 외우면 저녁을 안 준대요.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뭔가요? 준호와 지은이가 피아노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가족인가? 이게 교육인가? 아니면 이건 감옥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볼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동현아, 미자 좀 말려줘.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치는 게 정상이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전 잘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교육 전문가니까 와이프한테 맡겨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요. 며느리라는 이름의 폭군이 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더 흘렀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며느리는 저를 점점 더 하인처럼 대했고, 손주들은 점점 더 지쳐갔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토요일이면 뭐가 떠오르세요? 쉬는 날이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날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며느리에게 주말이란 개념은 없었어요. 오히려 주말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이 됐어요. 할머니, 오늘 공원 갈 수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랑 공원 가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놀고 싶어. 지은이도 환하게 웃었어요. 두 아이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오늘은 우리 실컷 놀자.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손주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복도에서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애들 어디 데려가시려고요? 공원 좀 가려고. 오늘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토요일이면 뭐가 달라요? 애들 일정 있어요. 오늘 특별 연습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는 아이들 손을 잡아 끌었어요. 준호와 지은이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절망만 남았어요. 미자야, 아이들 좀 쉬게 해줘. 매일 10시간씩 공부하잖아. 토요일 하루쯤은.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또 그 말씀이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어머니는 교육에 대해 모르세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애들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요? 지금 준호랑 지은이만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다들 이렇게 해요. 아니, 더 열심히 해요. 지금 놀면 나중에 후회해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경쟁에서 지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제발 제가 하는 대로 놔두세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며느리 말투는 명령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죠. 애들아, 빨리 피아노 방으로 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끌고 갔어요. 준호가 뒤돌아보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그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피아노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곧 메트로놈 소리와 며느리 지적이 들렸어요. 저는 현관에 혼자 서 있었어요. 신발을 신은 채로요. 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피아노실에서는 계속해서 연습 소리가 들렸어요. 틀렸어. 다시. 집중 안 해? 다시. 며느리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준호 엄마. 저 승연이 엄마예요. 오늘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 하는데 준호 못 오나요? 아이들이 준호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받은 건 며느리였어요. 생일 파티요? 죄송한데 준호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공부해야 해서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 생일 파티 한 번쯤은 보내줘도 되잖아. 준호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어머니, 또 그러세요? 애들 인기 얻으려고 생일 파티 다니는 게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하죠? 전 우리 애들 친구 많이 사귀라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의사 만들 거예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피아노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교육인가? 이건 고립이잖아. 여러분, 8살 아이가 친구 생일 파티도 못 가는 게 정상인가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된장찌개요. 하지만 며느리는 식탁을 보더니 또 불평했어요. 어머니, 고기 너무 많이 넣었어요. 애들 비만 되면 어떡해요? 그리고 된장찌개는 짜요. 간 좀 약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저는 또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 앞에서 저는 항상 잘못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해도 틀렸고 무엇을 말해도 무시당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식사 중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오늘 너무 피곤해요. 손가락도 아프고. 며느리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피곤해? 네가 뭐가 피곤해? 어른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데 넌 피아노만 치잖아. 그것도 못 참아. 이런 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의사 되는 공부를 하려고 해? 미자야, 준호는 겨우 8살이야. 어른이랑 비교하면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제가 아이들 교육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애 버릇 망쳐요. 그리고 어머니가 뭘 아세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눈빛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다시 공부방으로 보냈어요. 저녁 공부 시간이야. 다 읽을 때까지 자지 마. 알았지? 며느리 명령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울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볼까봐 소리를 죽이며 울어야 했어요. 이게 가족인가? 이게 사랑인가?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제 손주들이 고통받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돌아왔어요. 피곤한 얼굴로요. 동현아, 오늘 미자가 준호 생일 파티도 못 가게 했어.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좀 말해줘. 저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와이프가 교육 전문가니까. 와이프 판단이 맞을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 너무 피곤해요.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 텅 빈 가슴.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서 난 뭐지?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인가? 밤 11시, 저는 손주들 방 앞을 지나갔어요. 불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준호와 지은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비비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저를 발견했어요. 나 너무 졸려요. 책 다 못 읽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요. 준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오늘은 자. 안 돼요. 엄마 화내요. 그냥 읽을게요. 준호는 다시 책을 펼쳤어요. 저는 문을 닫고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이건 정말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준호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어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5살 아이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제 품에 안기며 할머니, 나 졸려.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애를 왜 안고 계세요? 응석바지로 키우려고요? 놔주세요. 애들아, 빨리 준비해. 오늘도 일정 빡빡해. 며느리는 지은이를 제 품에서 빼앗아 갔죠. 저는 빈 팔을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났고 며느리 독재는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숨 쉬는 것조차 통제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제 저에게 말로 명령조차 하지 않았죠. 그냥
메모지에 해야 할 일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오전 7시 아침 준비. 간은 약하게. 오전 10시 청소. 먼지 하나 없게. 오후 12시 점심 준비. 기름기 없이. 오후 3시 빨래. 오후 6시 저녁 준비. 영양 균형 맞춰서. 밤 9시 설거지. 이게 뭐지? 마치 제가 무슨 고용된 가정부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하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을 받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존중도, 감사도, 심지어 인사도 받지 못했죠.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와서 식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계란이 너무 익었잖아요. 제가 반숙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미안해. 다시 할게. 아니에요, 됐어요. 시간 없어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주세요. 며느리는 계란을 한 입 빼어 물고는 뱉어냈어요. 역겨운 표정으로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무서웠어요. 애들아, 빨리 먹어. 오늘 특별 선생님 오신다. 1시간에 20만 원이니까 집중해서 배워. 그렇게 비싼 선생님을 부른다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며 어머니, 교육은 투자예요. 지금 아니면 늦어요. 돈이 아까워서 애들 미래 망칠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 집에서 제 의견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선생님이 도착했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며느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를 내며 선생님을 모셨죠. 선생님과 며느리는 피아노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청소를 했죠. 얼마 후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청소 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선생님 수업 중이잖아요. 저는 청소기를 끄고 걸레질로 바꿨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죠. 점심시간이 되고 며느리가 선생님을 위해 특별 음식을 배달시켰죠. 어머니, 선생님 점심 왔어요. 이 그릇에 다시 담아서 가져다 드리세요. 저는 며느리가 정해준 그릇에 음식을 담아 피아노실로 가져갔어요. 선생님, 점심 드세요. 저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고개만 끄덕이며 받았어요. 감사 인사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선생님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와 손주들은 남은 반찬으로 부엌에서 먹었어요. 그때 준호가 작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우리는 저기서 안 먹어요? 응. 그냥 선생님이 계셔서. 할머니는 여기서 먹는 게 편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준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3시 선생님이 떠났어요. 며느리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려요. 며느리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선생님이 떠나자 며느리 얼굴이 다시 굳었어요. 애들아,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복습해.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연습해. 며느리는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돌아왔고 준호와 지은이는 다시 피아노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따라 아들이 일찍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거래 잘 됐어요. 아들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그래? 잘 됐네. 저는 기쁘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며 오빠, 그럼 이번 달 교육비 좀 더 올려줄 수 있어? 선생님 모시느라 돈이 많이 들어.
아들 미소가 사라졌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ATM 기계 취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니, 내일부터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 주세요. 애들 도시락 싸야 해요. 영어학원 끝나고 바로 수학학원 가야 하니까. 지금보다 더 일찍 네, 30분 더 일찍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청소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어제 먼지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명령만 했어요. 저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이 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며느리 하인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손주들 고통을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들을까봐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가족인가? 이게 삶인가?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과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에는 지금쯤이면 아이들이 피곤한 얼굴을 하고 방에서 나왔을 텐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은아, 저는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지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은 가빴어요. 지은아, 정신 차려. 할머니야. 제 목소리에 준호도 놀라서 달려왔어요. 동현아, 미자야, 빨리 와봐. 지은이가 쓰러졌어. 며느리가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도 당황했어요. 병원 가야 해, 빨리. 우리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지은이를 진찰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오며 보호자분이시죠? 의사 표정이 심각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아이가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겁니다. 혹시 최근에 무리한 일정이 있었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는데요. 며느리는 거짓말을 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 이 아이는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5살인데요.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치고 책 읽고 영어 공부했어요. 10시간요? 5살 아이가? 네. 매일 그렇게 했어요. 며느리가 시켰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의사 선생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교육했을 뿐이에요. 며느리는 변명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학대예요. 5살 아이가 하루 10시간 공부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학대라고요? 의사 선생님,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며느리가 항변했어요. 그러자 의사가 이 아이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계속 이러다간 큰 병 걸립니다. 당장 교육 일정 줄이세요. 아니, 당분간 쉬게 하세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지은이는 링거를 맞고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회사에서 급하게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지은이 괜찮아요? 아들이 물었어요. 괜찮긴. 의사가 학대래.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학대라니요. 와이프가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럴 리 없다고. 아들아, 내 딸이 쓰러져서 병원 갔다 왔어. 5살 아이를 하루 10시간씩 공부시키는 게 학대가 아니면 뭐야? 저는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어머니가 과장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평범하게 교육했을 뿐이야. 며느리는 변명했어요. 평범하게. 내가 평범하게 교육했다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때문에 지은이가 쓰러졌어. 준호도 매일 울고 있어. 너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이건 학대야. 이건 고문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쓰러질 정도로 공부와 피아노를 시키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야?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도 못 만나게 했고 놀지도 못하게 하는 거니? 그게 사랑이야? 그게 교육이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3년 동안 참았어. 내가 나를 하인처럼 대해도 참았어. 내가 나를 무시해도 참았어. 하지만 손주들이 쓰러지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사소견서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였어요. 여기 봐. 의사가 뭐래?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정서적 불안, 당장 교육 중단 필요. 이게 5살 아이 소견서야? 5살! 저는 소견서를 며느리 앞에 던졌어요. 며느리는 소견서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도 소견서를 집어 읽었어요. 아들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오빠까지 그래? 나는 애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당신 욕심을 위해서지. 아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이 드디어 깨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변화가 올 거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지은이는 소파에 누워 쉬고 있었고, 준호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주 보고 앉았어요. 저는 중앙에 서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이 집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가족 회의를 하려고 모였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3년 동안 나는 참았어. 네가 나를 가정부처럼 대해도 참았어. 나를 무시해도 참았어.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꼴을 더 두고 볼 수가 없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준호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너 요즘 어때? 제 물음에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너무 힘들어요. 매일 피아노 치고 공부하느라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어요.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눈물 나요. 엄마가 무서워요. 틀리면 혼나고 쉬면 혼나요. 나는 엄마가 무서워요. 준호의 고백에 아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지은이도 말해봐. 저는 지은이를 쳐다봤어요. 지은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힘들어. 매일 공부만 하잖아.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노는데 나는 놀이터에도 못 가고 할머니랑 놀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하고 피아노 치라고 하고 나는 엄마 싫어. 지은이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 며느리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막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였어.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였어.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자야, 솔직히 말해봐.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거니?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가난했어요. 부모님이 교육을 시켜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좋은 직장도 못 구했죠. 그게 너무 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만큼은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의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이룬 꿈을 아이들을 통해 이루고 싶었어요. 며느리 고백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미자야, 그건 내 꿈이야. 아이들의 꿈이 아니야. 너는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내가 못 이룬 꿈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도 잘못했어. 나는 당신 말만 듣고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엄마 말을 무시했어. 미안해.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와이프가 교육 전문가니까 와이프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았어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였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아,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무시했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을 학대했어요. 저는 최악의 며느리였고 최악의 엄마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미자야, 일어나.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으니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첫째, 아이들 교육 방식 완전히 바꿔라. 하루 2시간 이상 공부 금지하고 친구들과 놀게 해줘. 둘째, 나는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어른이야.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셋째, 동현이 너도 책임져.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제대로 해. 아이들 교육을 같이 하거라. 저는 3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걸 못 지킬 것 같으면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꿀게요. 저희가 잘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와 지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놀 수 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마음껏 놀 수 있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저는 2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들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다가왔어요. 준호야, 지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어. 이제 엄마가 바꿀게.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괜찮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요? 엄마? 피아노 안 해도 돼요? 응, 안 해도 돼. 하고 싶으면 하루 1시간만 해. 그것도 내가 원할 때만. 며느리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공부도 안 해도 돼요? 지은이도 물었어요. 응,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그냥 놀아. 며느리가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들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이 집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며느리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구나. 제가 며느리 손을 잡으며 미자야,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래?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년 만에 처음 듣는 엄마라는 호칭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평생 엄마 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데 못 본 척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가장으로서 엄마도 지키고 아이들도 지킬게요. 아들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아들아, 고맙다. 이제라도 깨달아줘서 엄마는 행복해.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들. 모두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나 피아노 칠래요. 근데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곡 칠 거예요. 준호 손가락이 건반 위를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메트로놈도 없었고 며느리의 지적도 없었어요. 그저 준호가 치고 싶은 곡을 치고 있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엔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행복의 소리였어요. 며느리가 준호 뒤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정말 잘한다. 며느리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은이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우리 내일 공원 가. 그럼 우리 내일 공원에 가서 할머니랑 실컷 놀자. 저는 지은이를 안아주었어요. 지은이가 제 품에서 웃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웃고 있었어요. 준호도 피아노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이 집이 드디어 가족의 집이 되었어요. 감옥이 아니라 가족의 집. 고통의 집이 아니라 행복의 집.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우리 집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먼저 부엌에 와 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며느리 목소리는 부드러워요. 아니야, 같이 하자. 혼자 하면 심심해. 저는 이제 며느리와 함께 아침도 준비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죠. 아들도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오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저녁도 아들이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가족 회의 하나 할게요. 우리 가족 규칙 만들까요? 아들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아이들은 하루 2시간 이상 공부 금지. 놀 시간 보장. 둘째, 가족 식사는 하루 한 끼 이상 함께. 셋째, 주말에는 꼭 함께 나들이. 넷째, 서로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기. 다섯째, 할머니 말씀 잘 듣기. 아들이 규칙을 하나씩 말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좋아요? 준호가 환호했어요. 나도 좋아요. 지은이도 손뼉을 쳤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며느리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사랑한다, 며느리야. 온 가족이 손을 모았어요. 우리 가족 화이팅!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어요. 집 안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설거지하며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 평화, 이 행복이 진짜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완벽해서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며느리는 잘못했지만 변하려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고, 아들은 무력했지만 정신을 차린 후 이제는 진짜 가장이 되었죠. 손주들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늙은 할머니는 무력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용기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준호는 학교에서 가장 밝은 아이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그림도 그려요. 피아노도 치지만 이젠 하루 30분 자기가 원할 때만 쳐요. 지은이는 유치원에서 웃음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매일 노래 부르며 행복해해요. 며느리는 이제는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었고, 저의 진짜 딸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요리하고 청소하며 이야기를 나누죠. 아들은 매일 저녁 일찍 들어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고, 저는 손주들과 매일 놀아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고부 갈등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지금도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잘못된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으로 가족은 회복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어요.
하지만 깨닫고 변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가족을 위해 목소리를 내세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용서와 변화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